유타 컵밥. 컵밥이라는 아이디어가 그것도 유타에서, 유타는 유색인종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미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에도 사업 확장하셨고 네. 중동에도 진출하셨고. 두 형제가 저를 한 3년 정도 따라다녔었던 친구들이었고 지금은 컵밥을 한 20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전체 인도네시아 스낵 부분에서는 저희가 2등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거의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주눅도 많이 들고 우울증도 올 때도 있고 불을 꺼놓고 방에 이렇게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데 저희 딸이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를 쿵 때렸던 것 같아요. 지원 얘기는 나눌수록 좋다. 오늘도 월급쟁이들이 궁금한 바로 그분을 모시고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정말 책에도 안 나오는 그런 생생한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꿈으로 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루팡이들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오셨어요. 송정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양을 어저께 넘어온 유타컵밥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유타 컵밥. 시작은 유타에서 하셔서 유타 컵밥인 거죠? 원래 명칭은 컵밥이에요. 그냥 CUPBOP인데 이제 유타에서 시작을 했다고 유타 컵밥이라고 이제 별명 같은 걸로 불러주시는 거죠. 왜 유타였어요? 근데? 일단은 누나가 거기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교포는 아니시고? 군대 제대하고 넘어갔으니까 좀 늦은 나이에 갔어요. 유타가 아름답긴 하지만 꽤 시골이라서 그 젊은 나이에 살기가 어땠어요? 그냥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지금도 한국 분들도 많이 안 계신데 그때는 뭐 흑인 분들도 안 계시고 백인 분들이 주류세요.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길 갔었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컵밥이라는 아이디어가 그것도 유타에서. 일단 세 박자가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트럭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는 로이 초이라는 되게 유명한 셰프님이 트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타에 갖고 오고 싶다라고까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식업에 좀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 그것 좀 모아가지고 또 레시피도 사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떤 컨벤션에 딱 갔는데 별의별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타이 음식부터 베트남 음식 다 있는데 한식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대학교를 전 사업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 거예요. 푸드트럭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 트럭이 베트남 음식을 파는 트럭이었어요. 근데 거기 한 20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딱 기다리고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럼 이거보다 맛있으면 30명 세우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큐를 우연히 보는데 노량진 컵밥이라는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이 컨셉은 미국이랑 더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세 박자가 딱 맞게 된 거죠. 그럼 트럭을 해야 되겠다. 한식으로. 그게 컵밥이었죠. 그 푸드트럭은 아메리칸 셰프에 나오는 그런. 그 트럭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트레일러를 샀죠. 이제 그것도 좀 재미난 얘기긴 하는데 중고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러 딱 갔는데 아주머니가 그럼 이거 끌 트럭 어딨냐 그래가지고는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질렀어 일단. 돈 다 썼는데 그럼 한 달만 기다려줄 수 없냐 라고 해서 트럭을 또 돈을 모아가지고는 또 그걸 또 이런 질문을 못 받아보셨겠지만 그 트럭이 궁금한데요. 다치일지 도요다일지 궁금해요. 토요타였어요. 툰드라. 오케이, 툰드라. 네. 다치 8기통은 비싼 트럭이고요. 도요다는 고장도 잘 안 나고. 네. 그러니까 딱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없었고 리스로 했죠. 그래도 딱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일단 간질은 되게 나는데요. 멋있어요. 트레일러에, 보면 되게 막 멋있어요. 픽업 트럭에 막.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거기다 막 춤출 때도 트레일러였기 때문에 방방방 막 뛰고 막 그랬었던 거죠. 원래 춤을 추셨잖아요. 이거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진짜 살려고. 이렇게 앉아 계셔 팔 이렇게 하는데 팔이 너무 유연하신 거예요. 이게 막 여기까지 그래서 안 되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들이 다 춤을 췄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추는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뭔가 그 끌어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공연 끝나고 나서 가르쳐줘라 라고 해서 부른 게 이제 고1 때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빨리 시작한 친구들보다 따라잡으려면은 뭔가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있던가 선이 있던가 뭔가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우리 부사장님 좀 특이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춤추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그 친구들이 하는 그런 안무부터 해고 기술들을 계속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였죠. 이제 학교가 맨날 잠만 잤었는데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다니셨던 지역이 어디예요? 송파에서 자랐고요. 가락동에서 자랐고요.
그쪽 송파 쪽에는 H.O.T의 강타 씨가 주던 그 지역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오금 고등학교. 오금. 근데 그때가 한진영 씨가 있을 때 SM이 송파에서 있어가지고는 그쪽에 있는 학교에 가수들이 많아요. 저희 때 현진영 씨 너무 좋아해갖고 레전드죠 거기는. 네. 현진영 씨 뒤에 계셨던 댄서분들이 다 레전드예요. 강원란 씨하고 구진영 클런도 씨도 그렇죠. 그러셨고. 네. 다 레전드 다 느낌이 있지만 현진영 씨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그냥 심지어 노래도 잘하니까 진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회 같은 데는 다 휩쓸고 다니다가 제일 큰 데를 나갔던 게 이제 롯데월드 전국 댄스 페스티벌을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11월 24일 날 표현봉 씨가 사회를 보고 전국 킹킹5. 예, 전국 댄스 파이널을 네, 거기서 하는 네, 거였는데 네. 거기서 우승을 하면 가수 데뷔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금상을 받았었어요. 입상한 팀이 구미에서 온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우혁 씨가 또 그때 1등한 팀이 나중에 데뷔한 분들이 자자 버스 안에서 그분들이 데뷔를 하고 저희들은 엄청나게 그 무대 뒤에 이제 기획사들에서 데리고 가려고 백댄서로 거기서 명함 하나 받았던 게 그게 H.O.T 공개 오디션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청으로 거기를 갔고 문희준 씨는 거기서 붙어가지고는 이제 H.O.T가 되시는 거예요. 소위 뭐 난리셨네요 그 동네에서. 그때는 뭐 날렸다기보다는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왜 가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좀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싶으면 일단 군대를 빨리 갔다 와라. 그래야 네가 춤을 출 수 있지라고 하여튼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갔다 와서 빨리 해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갖고 한 2년 2개월을 쉬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 안 되니까 잠깐 넓은 세계를 보고 와라. 6개월만 보고 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라고 이제 해서 모아놓으신 돈으로 해서 저를 유학을 보내주셨죠. 그 6개월이 이제 22년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는데 거기서 또 트럭 사시고 갑자기 또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노력은 해봤어요. 공부를 좀 해보려고. 들어보니까는 다 공부 잘하면 다 의사, 변호사만 하실 건데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귀엽고 해내는 성격이신가 봐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춤이었고 그게 안 됐고 외국에 가서 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생각하다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트럭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까 그 세 박자가 거기 딱 들어오면서 대신 여기서도 1등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사시고 첫 시작이 유타? 유타. 네. 네. 왜냐면 저한테 푸드트럭은 저는 뉴욕에 오래 있었으니까 뉴욕보다도 캘리포니아에 친구네 놀러 가면 저희가 이제 밤새 클럽에서 놀고 클럽 앞에 서 있죠. 예, 보통 타코 트럭이랑 뭐 브리또 이런 거 먹고 막 해장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큰 지역에만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유타에서 컵밥 트럭이 난 되게 생소했을 것 같아서 클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LA 같은 느낌 아닐 거고 네네. 사람들이 어떻게 막 반응하셨어요? 일단 조사를 많이 하긴 했어요. 예. 그 전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레스토랑들이랑 많이 친목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어요? 쿠폰 비즈니스 같은 걸 했었어요. 아. 카드 하나 보여주면 딜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레스토랑이랑만 딱 궁극되어 있는 그런 딜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을 많이 만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0군데를 뚫어가지고는 400군데를 막 뚫어 다니셨어요? 네, 이제 그거 세일즈를 하고 다녔던 와. 거죠. 안 되는 영어로. 근데 400군데를 잡으려면 못해도 4,000군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유타에 있는 레스토랑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어떤 레스토랑은 진짜 준비를 잘했는데 3개월 만에 망하는 애들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러지를 하면서 메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절대 해야지. 이제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인터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쿠폰을 4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그게 120원짜리 카드를 거의 4만 원 정도에 팔았었으니까 사업 수완이 있으시네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영화가 엄청 늘었겠어요. 부딪히니까. 영어도 좀 늘기는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그럴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초코파이를 갈 때마다 갖다 주고 쪽지에다가 단어 하나라도 쓰고 내 이름을 적어준다라고 하면
그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진짜 초코파이를 선물한 거죠? 진짜 초코파이 줬어요. 여기 정이라고 써있는데 이 정이 무슨 뜻이야라고 설명하셨어요? 제 영어 이름이 정이에요. 또 그래서 또 이게 그것도 포인트를 주고. 잡으셨군요. 네. 정이 영어로 설명이 돼요? 프렌십 이상의 어떤 단어가 프렌십보다는 조금 강하고 러브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 거는 코리안 러브다. 오케이. 그걸 갖다 주면 이 친구들이 진짜 표정이 바뀌어요. 네. 나중에 한 3번 정도 가면 기다려.따라는 듯이 하이, 왔어? 그러면서 진짜 하이파이브 해줘요. 그러면 언어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은.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세일즈를 하고 다녔던 거죠. 내추럴본 세일즈맨 같은. 아 그런가요? 여태까지 마음 먹은 데를 못 들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의 세 가지 이런 뭐랄까요 킬링 포인트 보면은 정, 흥, 덤 이거 세 개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정이라는 걸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면은 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이 흥을 유타 컵밥에 어떻게 녹이셨어요? 일단은 과거에는 제가 항상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 자체가 흥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흥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는 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흥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까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개인적인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만든 게 손님이 들어오면 다 같이 뭐 웰컴 투 컵밥이라고 외치고 손님이 나갈 때는 뭐 see you tomorrow 먹고 또 와 막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고 Enjoy, man. See you tomorrow. Hey, hey, see you next meal. I'll see you in 10 minutes, man.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네 재밌게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지금 저희가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정흥덤이라는 그 세 단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는 단어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은 소스 하나만 더해도 무조건 엑스트라 차지를 해버리고 근데 저희가 막 잡채도 공짜로 주고 만두도 공짜로 주고 근데 그걸 되게 크게 느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왜 주지? 그러니까요. 그게 특별함으로 이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잘했나요, 저? 아니 근데 되게 그냥 타고난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외국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고생하신 게 네. 내가 알겠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유타는 유색인종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밝고 그 일을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았을 건데 와 대단하시다. 이거는 깡이다. 나는 정흥덤에 깡이 있으시구나 이분은. 그거는 추가해야 되겠는데. 네, 네. 깡? 생각 못 한다는데. 네. 저는 이제 힙합을 좋아해서 네. 라임을 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엄청난 단어를 하나 픽업해 가네요. 깡. 이쯤 되면 카피하는 브랜드가 나올 만도 한데 없어요. 이거를 카피라고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 카피죠. 노량진 컵밥에서 한 거였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저는 열고 나서 5년 뒤에 노량진에 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따라하시는 카피캣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그런 컨셉들을 하는데 좀 재미난 분들은 저희랑 똑같이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다큐도 막 틀어놓고 미국에서요? 뭐 미국도 그렇고 막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하십니다. 응원합니다, 그분들한테. 왜냐면 결국에는 저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컵밥이 커지는 거예요. 뭐. 네, 그 시장이 늘어나면 저야 좋은 거죠.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시장이 너무 커서 많이들 좀 도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 같이 먹고 살게. 네. 흑백요리에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출연 제의를 왔었어요. 아유, 시즌 1도 그랬고 2도 그랬고 왔는데 너무 바쁘세요? 바쁜 것보다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셰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셰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고 싶어하는 정말 많은 셰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어떤 이슈몰이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한 자리를 차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저는 아이들을 그냥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는 거에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잘 거절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맞는 방법으로? 지금은 미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에도 사업 확장하셨고 네. 중동에도 진출하셨고 일단은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근데 두 형제가 저를 한 3년 정도 따라다녔었던 친구들이었고 근데 그 형제분이 알고 보니까 대단한 재력가 자녀분들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은 그 동생이 컵밥을 한 20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목표는 500개까지 여는 거예요. 아, 전체 인도네시아 스낵 부분에서는 저희가 2등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한 1, 2년 전부터 제 주변에서 관심과 또 자본과 비즈니스가 막 몰려가는구나 이거를 좀 굉장히 느끼는데 두바이는 어떤 계기로 진출하시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도 한 4년 정도 저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대답을 아예 안 했었어요. 저희 하는 것만 너무 바빴고 저희가 뭐 부자라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고 봤더니 연락을 주신 분들이 할아버지가 두바이를 세우신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같이 세우셨어요. 두바이를 세웠고 부족, 그 두바이가 부족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요식업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패스트 캐주얼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많이 하셨대요, 이 그룹한테.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미국의 그 샤크탱크라는 그걸 보고 컵밥에 꽂히신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더 애가 탄 거예요, 이분들이. 잡아와 빨리 해서 24시간 걸리거든요, 유타까지 두바이에서. CEO분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셨어요, 저희를 만나.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사업은 모래 되게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근데 코로나가 왔었을 때 직원들이 몇백 분들이 계셨는데 한 명도 안 자르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계셨대요. 왜냐면 여태까지 힘들 때 같이 왔었는데 이 힘든 일이 생겼다고 이 친구들을 내보내는 게 이 가족의 경영이랑은 좀 틀려서 돈을 다 주고서도 이분들을 다 데리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 근데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다른 데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막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친구들은 바로 오픈해서 그걸 다 메꿀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 그럼 두바이 가서 이분들을 만날래요 하고 제가 넘어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오늘 한번 해보자 라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다음 달에 오픈합니다. 야, 네. 이분들의 최종 목표는 두바이에서 테스트를 하고 메인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갖고 가고 싶어하는 게 이분들의 목표예요. F&B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F&B 하나로만 놓고 보면 마진도 안 좋고 너무 일하는 사람들도 고되고 이게 진짜 노동인데 하지만 확장되는 연결성에 대해서 되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F&B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는 하나하나 마진만 볼 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이거를 와 정말 실천으로 이렇게 이뤄낸 분이 계시네 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제가 요식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뭐 미디어건, 영화건, 침대 사업이건, 요식업이건 결국에는 사람이 이거를 다 만들고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은 게 제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처럼 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만 갖고 사업의 어떤 설득을 이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말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제 보스한테도 진짜 외롭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회사라는 조직 안에 있고 사람도 많고 어쨌든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시고 대표님은 더 외로우실 것 같아서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막 불안해요. 네. 지금도 잘 된다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일도 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이거를 막 넘버가 좋을 때 막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는 막 몇백억을 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는 또 트럭을 사야 되고 또 하나 모아서 또 가게를 열어야 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니까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사람이 많은 이 조직에 맨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거의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눅도 많이 들고 우울증도 올 때도 있고 막 동굴 속에 좀 오래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문을 다 닫아야 됐었어요.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으면 막 이게 막 불안해요? 불안하고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는 불을 꺼놓고 방에 이렇게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그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12살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쓱 오더니 아빠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괜찮아.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빠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랬더니 나도 힘든 일 있으면 아빠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를 쿵 때렸던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이 보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아빠가 다시 해볼게.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고 아이들이랑 가족 때문에 또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랄까 나 요즘에 좀 약간 갱년기라서 자꾸 얘기하면 막 뭉클뭉클한데 우리 나이가 비슷해가지고는
저 처음 제발 이러고 다니긴 하는데 뭔 말이 가면 팍 울어요. 몇 개 나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걸 안 얘기하려고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Out of the Track.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손에 쥐고 딱 펼치면서 대표님의 어떤 성공 공식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과정이나. 근데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 대표님은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뭐랄까 이 또래에 자란 것도 비슷하고 미국에서 그 있었던 것도 지금 아직 계시지만 그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빠져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뒤늦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거기서 성공을 이뤄내기에는 보통 우리가 아까 정흥덤에서 얘기해서 이제 깡 얘기도 했잖아요. 더 하자면 한도 대단했을 거거든요. 일단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한스럽다는 게 막 무적정 네거티브하지도 않고 이게 또 긍정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더 되게 와닿았어요. 아, 좋은 단어 2개 업어갑니다. 또 여러분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책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책이니까 그냥 젊은 분들 다 보세요. 대표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틀린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조금 뷰가 되게 틀리시다라는 생각도 했고 더 많은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쉬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브랜드의 핵심은 사람이구나. 소비자도 사람이지만 이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힘도 결국엔 사람에 있구나 를 느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정은 대표님과 저 월급쟁이 부사장은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